고성능 스포츠카가 제성능을 내려면 출력에 걸맞은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를 필요로 하죠. 그러나 승차감이나 소음에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이 신경 쓰이는 분들이 부득이 사계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포트용 사계절 타이어 아니면 본격 서머 타이어로만 구분되는데, 요즘은 다양한 노면에 대응 가능한 올웨더 타이어, 고성능 차를 위한 사계절 타이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꼽히는 대표 모델로 컨티넨탈 익스트림 콘택트 DWS06 플러스,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 4 등이 꼽힙니다. 그러나 한국 타이어가 모토 스포츠 기술을 담아낸 고성능 사계절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 Z 올 시즌을 내놓으며 시장에 합류했는데요. 이 타이어들은 고성능 스포츠카나 스포츠 세단 소비자들의 선택을 많이 받습니다. 메르세데스 AMG, BMW M, 아우디 RS, 포르쉐는 물론 국산 제네시스나 기아 스팅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성능 제품들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고성능 사계절 타이어 대표 모델 3종을 갖고 왔는데요. 타이어 비교 테스트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은 아니어도 좋아요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테스트카는 BMW M3이며 초고속 주행을 제외한 모든 시험이 후륜구동 모드에서 진행됐습니다. 규격은 275, 35 시리즈의 편평비 19인치를 사용했으며 공기압은 전륜 36, 후륜 33 psi에 맞췄습니다. 휠의 조임 토크는 규정대로 140Nm로 정했고요. 시험은 겨울에 시작되었는데 봄에 완료되었고요. 그러나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타이어 모델명을 간소화하기 위해 이제부터 올 시즌 4 DWS06 에보 Z AS로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인데요. 각 타이어들의 DOT부터 보겠습니다. 간단히 무게를 볼까요? 가벼운 무게는 자동차의 순발력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컨티넨탈이 11.7kg 정도로 가장 가볍게 나왔어요. 미쉐린은 약 1.4kg 정도 더 무거웠고요. 한국은 미쉐린 대비 300g 정도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무게 편차를 볼까요? 생산 품질이 좋은 타이어는 무게가 일정한데요. 저희가 계측한 결과 올 시즌 4가 가장 좋게 나왔는데 가장 무거운 것과 가벼운 제품 간의 편차가 40g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에보 Z AS는 이것보다 약간 큰 120g 정도의 편차를 보였고요. DWS06은 이보다 큰 최대 190g 정도의 차이가 나서 다른 타이어 대비 편차가 조금 심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점수를 조금 잃었어요. 이번에는 패턴의 단단함을 보기 위한 경도입니다. 평가 항목은 아니고요. 올 시즌 4가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다음은 에보 Z AS DWS06 순으로 나왔고요. 이번에는 트레드 깊이인데요. 깊은 홈을 가질수록 젖은路面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도 예상할 수 있지만 패턴이 두툼하다고 꼭 수명이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보는 것이 좋죠. 중앙부를 기준으로 가장 두툼한 것은 올 시즌 4였으며 다음 DWS06, 이어 에보 Z AS 순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평가에 들어갈 텐데요. 우선 마른 노면 성능부터 보죠. 첫 번째 시험은 제동 성능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최대와 최소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평균 기록입니다. 여기서 가장 짧은 제동 거리를 기록한 것은 올 시즌 4였어요. 약 34.7m 수준을 보였죠. 사실상 여름용 타이어에 버금가는 수준인데요. 그 다음은 DWS06으로 나왔습니다. 36m 정도 수준이었죠. 사계절로는 매우 좋은 수준이에요. 에보 Z AS는 38.2m 정도를 보였는데 이는 보편적인 사계절 타이어와 유사한 정도입니다. 기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이었어요. 이번에는 코너링 환경입니다. 스포티한 타이어 시험 때는 슬라롬도 포함되는데 이번에는 시험장 사정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너링 한계는 원선회와 레인 체인지로만 확인했는데요. 원선회에서 최고 한계를 보인 것은 시속 73km를 기록한 올 시즌 4였습니다.
다음은 DWS06이었는데 올 시즌 4보다 시속 2km 정도 낮은 성능을 냈죠. 에버제트 AS는 여기서 다시 시속 2km 정도 낮아졌고요. 그 때문에 올 시즌 4와 격차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레인 체인지인데요. 이 점수는 종합 핸들링 성능에 반영됩니다. 여기서도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올 시즌 4였습니다. 급차선 변경 때의 안전성 역시도 좋았고요. 다음은 DWS06이었는데 트레드 패턴의 강성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에버제트 AS는 컴포트 4계절 타이어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징이라면 스티어링 휠이 가장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묵직한 것은 올 시즌 4였고요. 이번에는 회전 저항입니다. 더 멀리 갈수록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저희는 시속 40km에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여기서는 에버제트 AS가 유일하게 400m를 넘어섰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연비에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395m를 기록한 DWS06이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은 올 시즌 4였는데 381m 수준으로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컸죠. 이번에는 일상에서 요구되는 컴포트 항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숙성인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측정했는데 이번부터 외부 소음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 소음만을 기준으로 하고요. 마이크로폰의 위치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승객들의 귀와 가까운 부분으로 차량 중앙부 정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조용하게 나온 것은 DWS06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버제트 AS였고요. 반면 올 시즌 4는 다른 타이어 대비 상대적으로 소음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승차감인데요. 다양한路面을 달리며 승차감을 확인한 결과 가장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준 것은 에버제트 AS였습니다. 승차감만 본다면 컴포트용 4계절 타이어와 유사한 수준이었죠. 가장 단단한 느낌을 준 것은 올 시즌 4였는데 스포트 타이어와 4계절 타이어 중간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줬습니다. DWS06은 나름대로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며 2위에 랭크됐고요. 이제 마른路面 성능을 정리해볼까요? 미쉐린 올 시즌 4가 마른路面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며 컴포트한 측면에서는 에버제트 AS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DWS06은 이들의 중간에서 밸런스를 잡은 모습이었고요. 이제부터 젖은路面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동 성능인데요. 여기서도 올 시즌 4가 가장 짧은 25m 수준으로 최고 성능을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DWS06이었는데 역시도 무난한 성능이에요. 반면 에버제트 AS는 상대적으로 긴 28.5m 수준으로 다른 타이어 대비 약 2에서 3m가량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젖은路面에 강한 편인데 이번에는 좀 의외네요. 이번 파트에서는 젖은路面 코스에서의 랩타임을 확인합니다. 지정된 코스를 달리며 시간을 계측하는데 아쉽게도 촬영이 허가되지 않는 구간이라 시간만 보여드리게 됐어요. 다른 테스트 때처럼 후륜구동 모드로 진행했으며 DSC 등의 부가장치는 모두 꺼진 상태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빠른 기록을 낸 것은 올 시즌 4였는데 28.97초를 기록했죠. 다음은 29.4초를 기록한 DWS06이었고요. 젖은路面에서 보여준 종합적인 핸들링 측면에서도 올 시즌 4가 가장 나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젖은路面이었지만 날카로움을 주는 측면도 좋았어요. 다음은 DWS06이었는데 배수성만 보면 무난한 편이라 일반 소비자분들도 컨트롤이 쉬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은 눈길 시험인데요. 당시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려서 시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路面이 소프트해져서 원만한 주행 또는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래도 유일하게 시험장에 진입해서 최소한의 거동을 할 수 있었던 타이어는 DWS06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계측까지 할 수준은 아니었고요. 반면 올 시즌 4나 에버제트 AS는 시험장까지 진입은 했으나 움직이지 못해서 견인되는 아픔을 겪었죠. 오늘 고성능 4계절 타이어 시험 왔는데 차가 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인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4륜구동차도 결국엔 별 소용이 없죠. 눈길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타이어의 성능입니다.
이렇게 눈길에서는 DWS06에 가점이 주어졌죠. 이제 정리해볼까요? 성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올 시즌4였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911, 락스터, 파나메라, BMW M 시리즈, 메르세데스 AMG나 아우디 RS 등의 본격적인 고성능 모델, 또는 300마력 이상의 제네시스나 수입산 모델을 보유하신 소비자분들이 성능 좋은 사계절 타이어로 넘어가려 하실 때 올 시즌4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에버제트 AS는 고성능 사계절이라기보다 컴포트 사계절 타이어와 유사한 모습이었죠. 오늘 나온 결과로 보면 고성능이란 말이 조금은 무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과연 컴포트 타이어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성능 차이를 보일까 하는 것이었죠. 이런 타이어 특성 때문에 250마력 미만의 차량에는 무난하겠지만 300마력급 이상 차량에는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해 보였습니다. 콘티넨탈 DWS06 플러스도 좋은 타이어였죠? 미쉐린이 성능 부분에서 뚜렷한 장점을 보였다면 DWS06은 성능과 컴포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모습이었죠. 300마력급 이상 차량에서도 무난히 쓰일만 했고요. 이제 마지막은 가격인데요. 자, 그럼 점수를 볼 텐데요. 기존에는 점수 차이를 1단위로 하다 보니까 성능 편차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항목별 1등을 한 모델에게 가점 1점씩을 주기로 했는데요. 자, 먼저 성능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보시죠. 이제 가격이 감안된 점수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올 시즌4가 가장 성능 좋은 경쟁력 있는 타이어로 꼽혔습니다. 참고로 타이어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좋은 성능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원가 절감을 진행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타이어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경우는 경쟁자들을 누르기 위해서 성능을 조금씩 올려나가는 타이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이번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타이어 콘텐츠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